수급 포인트 잡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각 현재는 거래소에서 외국인과 기관 뚜렷한 방향성 보여주지 않고 있는데요. 포인트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김우식 차장으로부터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 수급 포인트는 어떤 걸로 삼으셨어요? 며칠 사이에 계속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외국인, 그러니까 중국계 자금, 이걸 수급 포인트로 잡아야겠는데요. 거의 공습 수준입니다. 굉장히 많이 사고 있는데, 좀 시장은 좀, 안타깝네요. 일본, 독일, 미국 등등에서 지금 잔치란 얘기까지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냥, 우리라고 해서 계속 디커플링이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그냥 좀 올라갈 것, 키핑이 나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국계 자금 얘기가 되겠는데, 일전에 한번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심상치 않죠. 최근에 양해가 또 진행되다 보니까 중국의 아무래도 시장에 화두로 올라설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전망, 어떤 정책이 추가로 더 나올 것인가라는 관심이 높은데, 또 그것과 맞물려가지고 이 중국계 자금이 증시를 휩쓸고 있죠. 특히 2월 같은 경우는 더 그랬습니다. 최근에 외국인 매수세는 거의 중국계 자금을 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걸 그림 하나를 약간 변형시켜서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아주 중국계 자금이 얼마나 지금 들어오고 있는지를 한눈에 아실 수 있는 그림이 되겠는데요. 자, 미국계 자금과 중국계 자금이, 파란색이 미국계고 이 밑에 빨간색 선이 이제 중국계 자금 누적 매수가 되겠는데, 2009년부터 시작된 우리 증시의 상승, 글로벌 증시의 상승, 특히 우리 증시의 상승은 이 미국계 자금이 주도해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게 다였습니다. 유럽계는 완전히 바닥에서 기고 있으니까 이게 결정적이었는데, 미국계 자금 흐름을 보시면은 2011년 8월인가요? 이때 미국 신용 등급 강등을 한 대 맞으면서부터 해서 흐름이 별로 안 좋죠. 2012년 잠깐 들어왔지만은 그 이후에 계속 이렇게 둔화되는 모습 좀 아쉽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는 엔화 약세의 흐름 때문에 우리 국내 쪽으로 적극적으로 사지 못하고 있는 흐름을 보이는데, 자, 그에 반해서 중국계 자금 같은 경우는 2009년부터 지금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2009년부터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했던 자금인데, 총 누적적으로 지금까지 2009년부터 해서 6조 6천억이 들어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이죠. 11월부터 해서 지금 현재까지 4개월 동안 들어온 것이 6조 6천억에서 무려 3조를 차지하죠. 굉장히 가팔라졌다는 거죠. 대부분 영국계 그다음 프랑스, 미국 등등에서 대부분 다 매도세가 나오는데, 이 부분을 받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중국계 자금이다. 그림에서 얼마나 많이 사고 있는가를 바로 한눈에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흐름 같은 경우는 일전에 말씀도 드렸지만은 일시적인 흐름 현상이 아니고 구조적인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투자를 통해서 중국이 많이 커왔다 그러면은 중국은 이제 내수 소비 쪽으로 초점을 변화를 시키고 있고, 그런 흐름의 어떤 변화의 흐름이 잉여 자금, 이 자금 자체가 글로벌 전체로 넘치고 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넘치는 자금이 부동산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최근에 중국에서는 바로 부동산 억제 정책이 나오고 있고, 그 자금을 바로 증시와 해외로 돌리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잠정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결론 한 두 가지 정도를 본다 그러면은, 당연히 구조적이기 때문에 중국 자금은 우리 국내로 더 들어온다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둘째는 부양책, 소비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증시를 부양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해서 원래 중국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두 가지가 되는데, 결론적으로 그런 관계를 본다 그러면은 중국계 자금이 무엇을 사는 거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답은 굉장히 쉽습니다. 최근에 2월 들어서 중국계 자금이 휩쓸었는데, 2월 들어서 어떤 종목을 사고 있는 걸 보면은 확연히 드러나죠. 당연히 대표 우량주입니다. 중국계 자금이 우리 증시를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잘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를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모비스, 현대차, NHN 이런 종목이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파트론이라든지 셀트리온, GS홈쇼핑, 서울반도체 이런 종목이죠. 해서 당연히 중국 자금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대표 종목에 몰릴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중국 증시가 된다 그러면은 역시 본토 공략 같은 경우도 필요한데, 이것은 일전에 말씀드렸던 ETF 같은 것으로 긴 호흡으로 공략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외국인 오늘 또 순매도로 돌아섰습니다. 물론 순매도 규모는 크지 않지만 전기전자 업종에서도 순매도로 전환을 한 게 눈에 띄는데요. 어떻게 분석을 해봐야 될까요?
좀 아쉽긴 하지만은 전체의 어떤 흐름, 상승 흐름을 깰 만한 정도는 아니죠. 오늘 한 200억 정도가 매도가 나오니까 이 정도면은 뭐 충분히 감내할 수 있고 또 매일 살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쉽지만은 일단은 좀 더 두고 봐야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전기, 전자, 화학, 운수, 장비 쪽에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 서비스, 은행 정도 매수가 들어오는데 거의 뭐 쉬어가는 흐름 정도로 보입니다. 매수 종목은 특징적인 종목이 좀 잡히고 있죠. LG 디스플레이가 오늘은 가장 핫하게 잡히고 있고 SK 하이닉스 역시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뭐 현대해상, 삼성물산, 한진해운 같은 종목이 있는데 일단 외국인은 오늘은 좀 쉬어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기관 역시 190억 원 소폭의 순매도, 기관 역시 좀 쉬어간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해보면 될까요? 예, 기관은 그냥 많이 안 팔면 다행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살 돈이 없기 때문이죠. 환매가 계속 나오니까. 그냥 안 팔면 된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오늘 전체적으로 뭐, 운수, 장비, 서비스, 건설 정도의 매도가 나오고요. 화학업종, 또 전기, 전자 쪽에 살짝 매수가 들어오는데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매수 종목은 역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가 특징 종목으로 쌍거리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또 삼성전기, 또 SKC, 또 뭐, OCI 오랜만에 보이죠. 또 삼성중공업, 이런 종목들이 보이는데, 기관들 역시 최근에 2,000포인트 위에서는 일단 주도력은 상실했다. 일단 계속 그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시각 현재 양대 시장, 물론 아주 큰 폭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낙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면서 투자 전략 세워야 될까요? 굳이 부정적으로 바꿀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디커플링이 나오고 있는데 어차피 따라갈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뭐 공격적으로 매도가 나오는 것은 전환된 것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또 딱히 공격적으로 매도로 전환될 상황 자체도 아니죠. 그래서 좀 쉰다고 어떻게 그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양대 시장 일단 긍정적 시각은 유지할 수밖에 없고요. 거래소 같은 경우는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국내만의 요인이 있는 거죠. 또 엔화 같은 경우는 항상 신경이 쓰는데 또 94엔 근처까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가 되겠고 환매에다가 환율에다가 또 중국이라는 어떤 변수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상대적으로 속도가 좀 더딜 뿐이다. 그렇게 보시면 맞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기관 매도가 좀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다음 주에 갤럭시 S4가 목요일인가 나오는데 아마 그쯤 가면 우리는 어차피 한 대 맞아야 됩니다. 속도 조절이 나와야 되는데 그걸 미리 코스닥 시장은 막고 있다. 일단 물량 소화를 좀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 시장 모두 하락이 급하게 나온다 그러면은 매수 쪽으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 센터의 김우식 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